제가 많이 가서 봤잖아요. 특히 뭐 일본, 독일 가서 봤을 때는 야, 여기 방문하는 사람이 안 사고 가는 사람이 있을까? 사람 일자리가 지금 너무 많이 뺏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반대운동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의 건축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근데 계몽운동이 필요하다. 가온파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온파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영상 이제 2편이 올라가고 지난 영상 나가고서 혹시 어떤 시청자분들께 요건 좀 뭔가 이야기하고 싶다, 뭐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편안하게 한번 말씀 오늘 해보시죠. 계몽운동이 필요하다. 어떤 계몽이 필요한 걸까요? 뭐 아무래도 비전문가 분들이니까 좀 이해도가 많이 부족하신 것 같고 단편적인 얘기들이 많다. 이걸 이해하고 쓰시는 건가? 뭐 이런 내용도 좀 있고, 물론 제 생각에는 길잖아요. 한 20분 되잖아요. 네. 한 2, 3분 보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네. 실제로 영상이 뭐 내부에서도 공간 제작소 채널을 운영하시니까 모니터링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15분에서 20분짜리 영상 보면 평균 시청 시간이라는 게 우리 분석 툴에 들어가면 있잖아요. 몇 분이에요? 저도? 많이 보시면은 6분에서 7분, 적게 보시면 3분에서 4분, 그 정도 보시니까 띄엄띄엄 보시거나 아니면 앞에만 보시다가 그거 갖고서 이제 댓글 막 다시는데, 사실 뒤쪽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시고 다시는 경우에 속상할 때가 좀 있죠. 제가 사실은 대표님과 사석에서 조금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지금 글로벌 경기가 다 침체되고 한국은 더 많이 지금 다운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불경기에 이런 대규모 공장을, 대기업들도 사실 요즘 투자를 줄이고 있는 상태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결정하게 된 계기, 이런 것들이 좀 남다른 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준비할 때 사실은 고민 좀 많았죠. 엄청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엄한 투자했다가 잘못되면,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지금 잘못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제가 많이 가서 봤잖아요. 특히 뭐 일본, 독일 가서 봤을 때는 야, 여기 방문하는 사람이 안 사고 가는 사람이 있을까? 제 생각에는. 아, 그 정도로 되게 잘 해놨다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막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부러웠고, 특히 일본은 여기로 치면 2층에 이렇게 관람 그 워크가 있어요. 거기를 막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제 막 자재에 대한 설명, 어떤 자기네들의 어떤 기술력 이런 것들이 다 곳곳에 있는데, 그리고 막 체험장도 있어요. 이거 집을 막 지진을 막 이렇게 해갖고, 저도 들어가 봤는데 진도 6회도 얘는 뭐 괜찮다, 그런 것들 보면서 좀 확신을 갖고 했는데, 사실 오픈 전에는 좀 무서웠죠. 쫄렸죠. 경기도 안 좋고. 특히 지금 이제 3월이죠. 1월 달에 처음 이제 여기 와서 판매 시작을. 근데 생각보다 잘 돼서 이제 좀 그런 걱정은 좀 사라졌는데, 이게 잘 된다고 얘기하면 안 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 어쨌든 일본이랑 해외 다니시면서 공장이랑 전시장들이 갖춰져 있는 그런 대규모 시설들을 방문하시면서 이거 보면은 사람들이 일단 결정하기가 되게 좋고, 한국 소비자들도 그런 공장이 있으면은 분명히 결정하기가 쉬울 거라는 확신이 드신 거군요. 네. 저는 이제 전문가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그 생산되는 걸 봤잖아요. 네. 근데 와, 이거 우리는 할 수 없는, 너무나 정밀하고 제품이 좋아 일단. 네, 제가 봐도. 공장 기계 하나 돌아가는 걸 잠깐 봤거든요. 근데 이거를 목수가 만약에 하면 전부 다 톱으로 자르고 끌로 떠갖고 맞추는데, 현장 가서 맞추려면 잘 안 맞으니까 망치로 어거지로 막 넣고 그러는 작업들이, 그거를 기계가 깎으니까 정말 정밀하게 깔끔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이 공정마다 전부 다 돌아가서 완전 자동화를 지금 생각하고서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완전 자동화라는 게 사실은 전 세계의 AI랑 로봇 이런 트렌드랑 굉장히 맞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시점에 맞냐 아니면 조금 더 먼 미래냐, 이거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어떻게 보면 빨리 앞장서서 나가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빨리 움직이고 계신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돈 벌려고 하는 건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공익을 위해서, 이 집 짓는 분들의 뭐 이득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제가 돈 벌려고. 근데 제가 돈 벌려면 그분들도 싸고 좋아야 사는 거니까 서로한테 이득이 되는 거지, 결국에는 우리 회사가 돈 벌고 제가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뭐 그게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사실 손해보는 장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하게 회사가 충분히 이윤 추구를 하려면 일단 좋은 집을 지어야 되고, 또 하자 발생률이 그만큼 줄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자동화 설비로 이렇게 선택을 하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사람이 없는 공장 쪽으로 선택하게 된 게 현장 나가보시면 사실 답답한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현장 관리를 여러 차례 하면서 정말 나는 건축을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여러 차례 제가 마음을 누르고 이렇게 적게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금 거의 20년 넘었나? 그쵸, 20년 가까이 일을 했죠. 건축 쪽으로. 처음에 목조주택 접했을 때. 근데 옛날에는 이 콘크리트 도면 갖고 그냥 자기가 계산해서 이렇게 이거 여기 뭐 스터드 여기 네. 킹스터드 막 적고 네. 이렇게 짜갖고 하잖아요. 네. 근데 내가 본 것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딱 설치하고 나서 잘못했네 하고 이 창문을 잘못 위치가 틀린 거야. 그럼 다시 부수고. 다시 이렇게 하고. 근데 막 그렇게 하는데 제일 저기 했던 건 이제 세우고 나니까 이제 뭐가 안 되니까 막 그 화물차 그 하는 그 바 같은 걸로 막 땡기고 막 그 위에 올라가서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거 어떻게 올라다니는지 몰라. 그 되게 좁은 거기인데 거기 그냥 사람이 올라타 있더라고요. 초바이식스 그거를 외줄타기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니시기도 하죠. 그래서 안전화를 신으면 안 된대. 발의 감각이 중요해서. 그래도 비계라도 좀 설치하고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거 안 설치하더라고요, 잘. 그러니까 보통 목조주택 현장 많이들 보셨겠지만, 제가 다녀본 목조주택의 거의 90% 이상은 뭐 안전모나 아니면 안전장치를 이렇게 하고서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못 봤고요. 그거를 이제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목수분들이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쉽게 해서 이제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구조나 풍화중이나 수평화중이나 이게 기본적인 어떤 그게 없이 그냥 내가 30년 동안 집을 지었으니까 내가 다 전문가야는 그 들으면서도 의아해요. 우리도 인력을 구하기 힘드니까 이 교육생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카데미처럼 교육을 해서 보내야겠다 해갖고 나름 되게 유명한 그 전문가야. 그래서 모셨어. 그분 아직도 기억나는데 목조주택에서 방습충을 왜 두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방습충은 붙어 있잖아요. 이게 크래프트지. 크래프트지. 이게 방습층이지 무슨 방습층을 두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너무 강하게 주장하셔서 이게 시장이 소위 말하는 전문가라는 분들이 진짜 전문가가 아닌 케이스가 많다. 그분들이 뭐 디테일을 더 좋게 만들고 더 뭐 쉽게 공사하게 할 수 있고 뭐 더 싸게 지수 이런 방법은 많은 거지. 시대가 변해서 맨날 이제 좋은 자재들도 항상 많이 나오잖아요. 처마 없어진 지가 언제예요? 옛날에는 처마가 없으면 안 되는 시대였단 말이죠. 지금은 뭐 자재들이 좋아지니까 처마가 이제 필요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남향도 필요 없어지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진짜로 이 난방이 안 되고 뭐 하니까 남향이 필요한 건데 저는 어두운 걸 좋아해서 그런지 방은 북쪽에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향 말씀하시니까 이게 풍수라는 게 결국은 생활 과학이었던 거잖아요. 통계적으로. 그럼 집을 지었을 때 따뜻하고 어떻게 하면은 시원하고 그런 집을 만들까, 컨디션에 대한 생활 과학이 녹아진 게 풍수질일 텐데, 지금 어떻게 보면 건축 자재나 여러 가지 또 설비들로 만회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이 이제 도입이 되는 상황에서 절대 이 남향이 안 나오는 그런 토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어떻게든 남향을 뽑으려고 무리를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또 화를 부르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그래요. 것 같아요. 만약에 서향이 뷰가 좋고 뭐 남쪽은 좀 뭐 뭔가 막혀 있고 그러면 당연히 집을 서향으로 안 치고 기술적인 걸로 그걸 극복해야지. 이거 뭐 여기 벽 보고 있고 이쪽을 버리는 게 예. 저는 또 그것도 그래요. 2층이 주방 거실이었으면 좋겠거든요. 2층이 가장 항상 그 컨디션이 좋아요. 공간이 통풍도 잘 되고 햇빛도 더 많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로 또 조망도 좋고 데이타임을 보낼 때는 더 좋은 공간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린 2층이 방이 있잖아요. 거기는 밤에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잠만 자는 곳인데 뷰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왜 2층에 방이 있고 1층에 주방 거실을 자꾸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현업할 때는 몇 번 추천드렸거든요. 2층에 주방 거실이 좋겠다. 야외 바베큐 그렇게 하시고 싶으면 2층에 테라스나 뭐 포치가 있으면 되지. 그리고 마당에서 무슨 바베큐 햇빛 쨍쨍하는데 안 먹잖아요. 어쨌든 이 차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층 포치가 훨씬 아늑하고 좋지. 1층에서 마당으로 나가는 게 과연 좋은가? 그리고 또 저녁에 늦게 들어오면 밤에 들어오면 뭐 거실을 방에 가서 씻고 바로 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층에 씻고 옷 갈아입고 잠자는 공간이 있고 2층에 주방 거실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다 모델하우스 처음으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그건 그렇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2층에서 어떤 메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직접 살아본 제 입장에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2층에 아이들 방, 저희 부부 침실, 그리고서 2층에 테라스를 남쪽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테라스 1년에
한 번을 제대로 못 나갑니다. 왜냐하면은 땡볕이니까, 남향이니까 볕이 그대로 들어오니까 못 올라가게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는 침실만 있는데 아래쪽에 주방이 있으니까 뭔가 여기 2층에 음식거리를 갖고 나가야 거기 앉아 있을 텐데 그걸 들고서 2층까지 올라가는 게 귀찮은 거예요. 또 우리나라에 산이 많아서 계단식으로 조성된 이 부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층에 주방 거실이 있으면 앞집 2층만 보이는 거야.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곳이면 그럴수록 당연히 이 주방 거실 2층으로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1층에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레이아웃들을 잘 설계하는 것도 많이 지어본 분들이 또 할 수 있는 장점인 것 같아요. 지금 공간 제작소에 소속되어 있는 건축사분들도 꽤 계신 걸로 들었습니다. 아까 고모님으로 서울대학교 교수님도 계시다고. 학장님 건축학과.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전에 서울대학교 이제 다른 팀이에요. 다른 팀하고 한 거는 중고층화 연구를 했고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그 로보틱스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로봇을 잘 활용하는 이제 기술을 하냐 그거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서로가 이제 바라는 점이 같아서 어쨌든 로봇이 활용이 지금은 천장에 구멍을 뚫는 기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기계를 거기까지 갖고 올라가고 그 제어하기 위한 그 코딩을 하고 이게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사람이 뚫는데 있어도 그거 잘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AI가 도입되면서 사람이 안 하고 예를 들어서 협동 로봇이 피스를 박으면 이 로봇팔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다가 뭘 쳐서 10cm 간격으로 가 이 정도가 되거든. 그러지 말고 그냥 마킹만 해놓으면 알아서 가서 그 마킹을 보고 가서 박아라. 소재에도 선을 내가 그어 놓으면 그 선대로 잘라라. 이걸 내가 여기서 어쨌든 누군가는 컴퓨터에다가 뭘 이렇게 잘라주세요를 입력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게끔. 그럼 이게 되겠네요. 건축주님이랑 현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월이랑 이게 실내 마감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미팅하고서 여기에 조명 구멍 뚫어주세요 이러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여기 딱딱딱 표시만 해놓으면 나중에 집에 가고 나면 얘가 로봇이 와갖고 다 뚫어놓고 다음날 아침에 보면 거기다가 전기하시는 분이 그냥 설비만 하면 되는. 그건 현재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로봇은 그걸 어떻게 프로그래밍하고 그 센서 가치를 어떻게 인식할 거냐의 차이기 때문에. 그럼 지난 영상에서도 저희가 완전 자동화에 대한 목표로 화성 공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댓글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방향성은 맞는데 사람 일자리가 지금 너무 많이 뺏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반대 운동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의 건축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근데 뺏기는 게 아니고 지금도 건설 현장 가보면 대부분 이제 고령이신 분들과 또는 외국인 근로자가 대다수고 지금 뭐 20, 30대가 나는 목수일 배워서 목수할 거야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회사는 그래도 좀 있는데 솔직히 다 20, 30대 뭐 주식이나 뭐 이런 뭐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뭐 그거 하려고 하겠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없애는 게 아니고 이제 사회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있는 세대가 지나가면 이 젊은 세대들이 과연 할 거냐는. 그때 말로 중소기업도 안 가잖아요. 아니 아파트 현장만 가도 골조에서 한국인 한 명도 없잖아요. 한 명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결국은 일자리는 로봇이나 자동화 설비들로 다 대체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한 발 앞서서 진행하시는. 근데 그것도 한 발 앞서는 것도 아니고 그 뭐 이 정도면 적정한 건가요? 해외에서는 이미 많이 하고 있고 동네에서 저희가 좀 앞서서 하는 것 뿐이고,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일하는 걸 보고 저거를 얘가 어떻게 로봇이 대체할 수 어떻게 있는지를, 학습해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지 그걸 하는 거지. 처음부터 대부분의 기술을 사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 여기 서울대학교에서 얘기하는 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연구원들이 분석해서 저 행동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본 설비를 세팅해 갖고 6월부터 가동을 하고 거기에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배치가 되는데, 이제 로봇들이 어쨌든 빅데이터로 이걸 학습하지 않으면은 이제 여기에 대체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그렇죠. 핸들링하는 모습들을 다 데이터화 시켜갖고 나중에 그것조차도 로봇으로 대체를 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오면 완전 자동화 공장으로 여기 화성 공장이 바뀌는. 패널라이징은 그렇게 나가는 거고, 모듈러도 그 로봇팔을 쓰려면 AGV가에 다녀야 돼요. 그래서 셀 단위로 뭔가 여기가 뭐 전기 공사하는 곳이다. 그럼 얘가 이 모듈을 들고 이 전기 공사하는 곳에 가 있어야 되는 거고, 기밀 작업하는 곳이다. 그럼 글로 가면 거기서 그 셀에 뭔가 고정 픽스된 뭔가가 있어야지 걔가 이제 이걸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네, 대표님 오늘 왜 자동화 설비로 이렇게
이런 불경기에 거금을 투자하시면서 적지 않은 돈 벌라고. 네, 너무 솔직한 인터뷰를 좀 해주셨는데 이게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빠른 것도 아니고 옳게 온 거고 그리고 이 옳게 온 걸로 인해서 건축주분들한테는 이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목표하는 생산량 채우려면 여기 인력이 1000명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저게 없으면. 아, 기계가 없으면. 네. 이거에 훨씬 큰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 1000명이 여기서 일을 해야 되는 건데 물론 가격은 훨씬 비싸고. 지금 화성공장에서 속속들이 기계도 세팅이 되고 있고요. 이제 곧 6월이 옵니다. 이제 좀 더워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현장을 직접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때 또 눈으로 확인하시려면 미리미리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공간 제작소의 변화되는 모습들 계속해서 영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기. 제일 짜증났던 게 진짜 건축 바닥에 정말 나는 몸담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결정적인 게 현장에서 오줌 싸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건축을 얼마 안 했을 때 그랬으면 뭐 너무 급해서 그랬겠거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미 화장실 다 세팅돼 있고 그리고 거의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목조주택 벽에다가 오줌을 아주 꺼리낌 없이 그냥 그 상황을 맞닥뜨리고 너무 쇼킹했는데 그 이후로도 한 서너 번을 더 그런 광경을 보니까 이건 내가 이 바닥을 컨트롤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게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근데 일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 하는 거는 너무 많아. 뭐 낙서도 하고 그리고 막 특히 뭐 천장 덮을 때 보면 뭐 그래도 좀 청소는 좀 대충 그래도 쓰레기는 좀 치우고 덮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담배꽁초고 뭐 자기 먹던 초코파이 종이고 다 있어 거기. 치우고 덮으라고 몇 번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막 저도 막 짜증나고 일을 불량하게 하는 거는 저는 양호하다고 봐요. 진짜 나쁜 사람들은 사기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예 그 사람은 그래도 내가 내 일을 양심 없이 불량하게 하잖아요. 양심 없이. 그건 괜찮아. 그거는 뭐 그렇다고 칠 수 있어. 저는 이렇게 많이 겪다 보니까. 근데 진짜 나쁜 사람들이 사기치는 사람들. 제일 많은 게 이제 돈, 그러니까 중간에 업어치게 하는 거 있잖아요. 난 뭐 1억에 짓게 하고 나서 중간 돼서 이거 자재비 오르고 뭐 하고 하니까 2억 주세요. 안 하면 나 안 해. 그리고 나가는 거야. 그리고 나갈 때도 이미 기성은 많이 받아놨어. 그러니까 이 사람 나가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나는 5천만 원치 일했는데 1억 원어치 받아놨으니까 안 올려주면 안 해. 그럼 너 나가? 그럼 나 나갈게 1억. 갖고 나가면 땡이고 그럼 5천만 원 벌어서 좋고 올려주면 또 좋고 이걸로 싸움 나고 개기고 이게 엄청 많아요. 그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이고 저 처음 현장에 기사로 제가 대학 졸업하고 처음 갔을 때 하수 처리장이었는데 형틀 목공을 그 물량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제 기억에 2만 원이었던 것 같아. 1m 1m를 붙이면 2만 원을 줘요. 해배당. 네, 해배당 2만 원을 주면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인건비 나눠주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렇게 한 2달 흘러갔더니 돈이 적다. 우리 인력은 100명 들어왔는데 이렇게 받으면 50명치밖에 안 되니까 50명치를 달라. 아니 이게 계약이 분명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엄청 큰 현장이거든요. 하수처리장이니까. 근데 안 주면 일 안 한다고 이제 거기서 버팅기는데 다음날 봉고차 타고 깡패들 30명이 왔어요. 와우. 그래갖고 30명이 다 30만 원씩 올라와. 매일 출력일보가. 그리고 거기서 그 현장에 키우던 개 잡아 죽여서 거기서 먹고 있고 우리 못 나가게 막고 우리 집에 못 가. 저 그 기사인데 집에 못 갔어요. 그래갖고 4일인가 5일을 갇혀 있었어. 근데 얘들도 전문가라서 하나도 안 부셔. 뭘 부시면 기물파손이라 경찰이 잡아간대. 형사소송이 되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 노조 문제는 또 경찰이 안 와. 그때 당시에. 지금은 어떡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노동자로 왔는데 이 돈을 못 받고 있다. 근데 근로기준법엔 당연히 줘야 돼. 그렇게 주면 안 돼. 이 물량으로 주면 안 돼. 일한 만큼 일당을 줘야 돼. 그치, 일당. 결국에는 그때 이제 사장님이 그 5억인가 6억을 구해서 왔는데 그것도 대박. 현금이었어요. 10,000원짜리. 그때 5만 원권이 없으니까. 김 누구 씨 와요. 그럼 며칠 일했어 해갖고 이제 이걸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가짜야 이거. 가짜로 올라와 있는 추적이거든요. 왜냐면 우리 맨날 보니까 알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뭐 300만 원 주면 여기 옆에서 그 오야지가 이걸 받아. 그리고 또 이 사람 보면 사인하고 가. 그럼 또 이 사람 주잖아요. 그럼 또 가. 그럼 이게 그 80명이 다 열로 모이는 거예요 일단. 그 다음에 다시 또 자기가 진짜 나온 걸 갖고 나눠주고 누가 봐도 이상해. 와 나 진짜 학을 뗐죠. 그리고 나서 잘 해결됐다고.
그 목수들 뭐 그 좀 높은 사람들하고 뭐 현장 소장 됐고 그 나이트 클럽을 간 거야. 근데 뭐 하다가 누군가 술 취하고 병으로 누구 머리를 쳤어요. 야 진짜 영화에서 본 것처럼 막 싸움이 나고. 근데 큰 현장은 돼요. 본사 직원 막 10명, 20명씩 나가 있고 감리단도 5명씩 있어서 어쨌든 눈을 치켜뜨고 아파트 같은 데 지켜보고 있잖아. 안 보이는 데서 뭐 뭔 짓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하는 게 소규모 건축물이고 거기 하루에 4명 왔다 가고 5명 왔다 가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맨날 가서 그렇게 보고 있기도 힘들고 건축주가 가서 보는 것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좋은 마음으로 뭐 커피도 사다 주고 빵 사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당연히 돈 받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 고마움을 느끼고 뭐 잘해줬다고 생각할 게 뭐 있어. 내가 그 대가를 당당히 지불했는데